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ETF들의 종류가 꽤 많은데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만 보더라도 TLT, TLTW, TMF, GROG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러한 상품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또 지난주에 채권 시장 분석해드리고 앞으로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요, 대표적으로 TLT와 GROG, TMF, TLTW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TLT하고 GROG는요, 각각의 듀레이션이 17년, 26년인 미국의 장기국채를 매수하는 포지션을 갖는 ETF들이에요. 자, 여기서 듀레이션이 17년이라는 뜻은요, 금리가 1% 왔다 갔다 할 때 이 ETF의 수익률이 17%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고, 26년이라는 뜻은 1% 금리가 왔다 갔다 할 때 26%의 수익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요, 이 듀레이션에 의해서 ETF의 수익률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처음 만나는 채권 투자라는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채권의 기초를 탄탄히 하신 다음에 본 영상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TMF는요, TLT의 3배 레버리지로 움직이는 상품인데요. 지금 TLT가 1% 움직일 때 수익률이 17%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TMF는 그의 3배니까 약 50%의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LTW는요, TLT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콜을 매도해서 매월 배당을 하는 월배당 상품이에요. TLT와 GROG, TMF 이 상품들은요, 이 채권 가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ETF들인데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다 이익이 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울기가 TMF가 좀 가파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채권 금리가 1%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자, TMF는 수익이 50% 정도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GROG는 수익이 26% 정도 나는 거고요. TLT는 수익이 한 17%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세 ETF 모두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나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구조를 갖고 있는 ETF들입니다. 지금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4.6% 정도 되는데요. 금리가 이제 4.6%에서 4.5%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TLT는 1.6% 수익, GROG는 2.6% 수익, TMF는 4.8% 수익이 이론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금리가 1%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TLT는 16%, GROG는 26%, TMF는 약 한 5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채권 금리가 반대로 갔을 때는요, 또 이만큼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주로 GROG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GROG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또 제가 예측한 대로 채권 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저도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이 채권 가격이 오를 때 온전히 100% 따라서 오르지 못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TMF는요, 이 TLT의 매일 수익률의 3배를 따라가는 ETF인데요. TLT가 예를 들어서 이제 D-Day 때 100원이었는데 약간의 등락을 거친 후에 D 플러스 12일 때 100원이 됐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3배로 움직이니까 100원이 됐다면 똑같이 TMF도 나중에 100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매일매일의 가격에 복제를 하다 보니까 이미 낮아져 있는 가격에서 똑같은 프로테이지로 올려도요, 이게 100원이 안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출렁이는 구간에서 기다리다 보면은 GROG는 원금을 회복을 시켜도 TMF는 원금을 회복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TMF보다는 GROG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TLT와 GROG, TMF는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냥 채권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TLTW는요, 이제 TLT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콜옵션을 매도해가지고 월배당을 주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수익 구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살짝 복잡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TLT를 가지고 있으면서 콜옵션을 매도하고 받은 프리미엄으로 매월 우리한테 배당을 주는 거죠. 커버드 콜의 특징은요, 기초자산을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이제 프리미엄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프리미엄만큼 가격이 조금 더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가격이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해당 가격에 이 자산을 넘겨야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익 상단이 제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승장에서는 이런 TLT, GROG, TMF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주로 하고요. 횡보장에서는 TLTW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LT, GROG와 비슷한 상품 구조를 갖는 ETF는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랩 액티브 상품이고요. 자, 이 상품의 듀레이션은 한 26년 정도 됩니다. 자, 해당 상품도 환해지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환해지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도 한번 상품 선택을 해보시면 좋고요. TMF와 또 비슷한 상품은 에이스 미국 30년 국제 선물 레버리지 상품이 있습니다. 이 해당 상품은 17년 듀레이션의 2배로 움직이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TLTW와 비슷한 상품으로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제 타겟 커버드 콜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은 매월 1%의 배당을 따박따박 해주는 상품이에요. 지난 50년간 미국의 10년물 장기국채 추이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계속 하향하면서 내려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금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우하향해서 내려오다가 코로나 이후의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고요. 금리가 이제 오르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시장 금리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서 지금 금리가 다시 살짝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ETF들의 수익률을 한번 보면은요, 자, 보시다시피 금리가 지금 조금씩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 TLT, GROG, TMF의 수익률이 다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TLT와 TLTW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요거는 토탈 리턴이거든요. 이제 프라이스 리턴과 배당률을 합한 리턴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제 1년 수익률을 보면 TLT는 마이너스 7%, TLTW는 배당받은 것까지 하면 마이너스 1%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5% B컷 인하할 때까지만 해도 채권시장의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금리가 한 1% 정도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요, 세 가지 방향성이 나오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첫 번째는 금리가 하락하는 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횡보하는 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상승하는 방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금리가 이제 다시 만약에 하락하는 방향이 나온다 그러면 TLT, GROG, TMF 상품이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금리가 횡보한다 그러면 TLTW 상품이 유리하게 되는 거고,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들은 성과가 안 좋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 주의 방향성을 한번 보고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제 생각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한 4.6% 정도 됩니다. 자, 오늘 촬영일은 12월 26일이고요.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지난 트럼프 트레이드 때 한 4.5%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한 4.12%까지 조금 하락하나 싶더니 12월 FOMC 이후로 지금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발표된 PC도 다소 진정이 돼서 발표가 됐고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화돼서 발표가 됐어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24일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지수 또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낮게 발표가 되면서, 이 지수가 낮게 발표가 된 거는 향후 개인 재정 상태에 대해서 불안이 커져서 소비를 줄이거나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날 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대로라면요,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해야지 맞아요. 자, 그런데 시장 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금리가 떨어질 재료에도 금리가 상승한 거에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요, 비슷한 성격에 발표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가 PMI가 이제 S&P 글로벌에서도 발표를 하고 ISM에서도 발표를 하는데, 자, S&P 글로벌이 시장의 영향력이 더 적어요. 이제 이와 비슷한 이치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1월 20일인데
하는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조금 채권 시장에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채권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안은 1월 20일까지는 계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악재가요, 나올 게 거의 다 반영이 돼서 나온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는 미국의 장기 국채는요, 전 세계에서 투자를 하는 투자 대상 자산입니다. 자, 우리가 싸우는 주된 상대처는 월가인 거죠. 자, 월가에서는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항상 우리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여요. 예, 그거를 시장 선반영이라고 하는 거고, 자, 때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네, 이쯤 나타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먼저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예, 모든 투자자가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할 때까지는 이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더 오르거나 횡보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1월 초에 나오는 고용지표도 봐야 되고, 또 어떠한 변수로 인해서 이 금리가 하락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 지아로지와 비슷한 듀레이션을 갖고 있는 이 ETF에 한 금리가 4.4% 정도 될 때까지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제가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를 다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이제 이사를 해서 약간의 돈이 더 생겼는데, 이 자금은 이제 저도 스트립 액티브 자본 차익을 먹기 위해서 넣지는 않고 있고요. 월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제 채권 커버드 콜 상품의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고 있고, 실은 오늘도 이제 조금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금이 매수 신호가 와서 제가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ETF가 GDX하고 NUGT였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상품이 GLDI라는 상품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상품은 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한 연 10% 정도의 월배당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저도 투자자로서 여러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제 포지션과 제 생각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제 생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멤버십을 오픈을 했어요. 멤버십을 이제 파이어 부티크, 파이어 부티크 플러스, 파이어 부티크 프리미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오픈을 했는데요. 그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